오늘 저희 피그마 워크플로우 랩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피그마의 올리브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피그마 AI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디자인부터 코드까지의 워크플로우 가속화인데요. AI가 실제로 우리의 업무를 어떻게 바꿔주는지 오늘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기본적인 진행은 제가 하고요. 컨텐츠 발표와 데모는 당근소프트의 디자인 애드보케이트이신 정현님이 맡아주십니다. 네, 정현님은 실제 디자이너 관점에서 AI 워크플로우를 깊이 있게 다뤄오신 분이라 오늘 정말 알차고 실용적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세션이 끝나고 난 후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녹화본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나중에 다시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녹화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생기시면 줌 하단에 Q&A 버튼을 눌러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세션 중간 혹은 마지막에 함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채팅창에 가벼운 인사말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접속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싱가포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너 있는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먼저 AI와 디자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큰 그림을 살펴보고 피그마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린 다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모로 직접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짧지만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인터랙티브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정현님의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된 유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에서 이제 이 피그마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좀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AI가 우리 제품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우리의 작업 방식에서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저희 워크플로우는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상태를 일일이 다 디자인을 하고 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 최종 디자인을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드로 좀 이렇게 빌드하는 방식이 조금 더 비용이 많이 컸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실제 코드까지 확인했을 때 이게 과정이 너무 길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좀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하고 또 이런 로파이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좀 가벼운 방법들을 많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어디서든 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기획도 없는 처음에서부터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디자인에서 시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정답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좀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꼭 디자이너분들만 이제 전적으로 주도를 해서 캔버스 안에 좀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터레이션부터 프로토타이핑, 또 빌드하는 과정도 좀 핵심적인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많은 팀원분들이 이제 코드를 디자인의 한 매개체로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AI 워크플로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코드를 이제 디자인 매개체로 쓸 때 시야가 되려 좁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이제 한 가지 방향만 또 한 가지 화면만 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탐색이 완전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지만 동시에 좀 엉뚱한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도 심심치 않은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 고민이 이제 AI 기술을 굉장히 좀 흥미롭긴 하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AI를 내가 과연 잘 쓰고 있는 게 맞을까?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소스를 또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들은 이제 피그마 내부적으로도 수없이 많이 들어온 질문들인데요. 이제 피그마가 해야 할 역할들은 이 현재 만들고 있는 AI 도구들이 디자이너분들의 워크플로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사일로를 좀 허무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이너든 엔지니어 분들이든 PM이든 같은 공간에서 모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자인과 이 빌드 단계에 이제 분리가 되게 되면 서로 이제 핸드오프도 어렵게 되고, 또 이런 정보 손실이나 이런 협업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이 이 디자인한 결과물을 개발자분들과 이 구현한 결과물과 좀 다르게 나와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프롬프트만 잘 써도 한 80%는 이제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진짜 디테일한 퀄리티는 나머지 20%에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이 캔버스 위에 이 디자인 요소들을 직접 조작하는 방식이 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모두 디자인을 통해서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AI를 좀 잘 활용하시는 팀원분들은 이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혼용을 하고 있고, 단순히 프롬프트만 넣는 게 아니라 좀 완전한 결과물을 혼자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 아직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전반에서 우리를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디자인 파트너인 AI를 좀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를 이 화면을 전환해서 써야 하는 이 별개의 독립된 툴처럼 느껴서는 안 되고, AI를 개인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 공동된 리소스에서 같이 검증을 하고 팀원으로서 일부러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그마도 역시 이 프로젝트 전반에서 프로세스를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많은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AI 액션인데요. 이제 뭐 캔버스 안에서 레이어 이름을 바꾼다든지 배경을 지운다든지 디자인 과정에서 좀 매끄럽게 녹여내는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작년 컴피그에서는 피그마 메이크라는 걸 출시를 해서 이런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드실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MCP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에이전트 툴을 쓰시더라도 이제 피그마의 디자인 컨텍스트를 좀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에 맞게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난주부터 베타로 이제 출시를 했던 이제 피그마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캔버스 위에 상주하는 AI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 한 화면을 가지고 수정하고 또 빌드를 할 때 이 AI가 어떤 방식으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피그마 다음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그마가 AI 에이전트를 빌드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태스크에 대한 시간과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팀원분들이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I라는 게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AI 제품을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시려면 그 맥락과 제약 조건을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그마 에이전트도 여러분들의 작업 의도나 방향성이 무엇인지 좀 전달을 해주면서 필요한 것들이 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개 좀 구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에이전트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거나 단축키로 이제 커맨드 엔터,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셔서 프롬프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왼쪽 바에 보시면 이제 채팅 패널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피그마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좀 더 제가 데모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입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다양한 편집이나 생성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유용한 점은 프롬프트를 좀 여러 개를 독립된 채팅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기다릴 필요 없으시고 캔버스에서 바로 수동으로 디자인 작업을 또 계속 수정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여러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더라도 왼쪽 패널에 들어가셔서 이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이 에이전트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거나 또 새로운 화면을 편집을 할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참조를 할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이 네이밍 규칙을 기반으로 또 어떤 컴포넌트랑 변수를 쓰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션 기능을 활용해서 가이드를 주실 수도 있고 또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이 디자인 시스템을 컴포넌트든 스타일이든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에이전트에서도 이 참조할 라이브러리를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피그마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활용 방법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 툴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좀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3가지 핵심 워크플로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다양한 디자인 방향성을 탐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를 이제 주 매개체로 해서 AI 워크플로우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접근 방식이 굉장히 선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넣어서 결과물을 얻고 또 거기에 또 프롬프트를 다시 넣어서 또 결과물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 또 여러 갈래의 디자인을 좀 탐색을 하거나 좀 아이디어를 확인을 해보기가 좀 구조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에이전트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동일한 디자인의 베이스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좀 시각적 방향성을 탐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프로덕트에 가장 잘 맞는 아웃풋이 무엇일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영상 플레이어 화면인데요. 이제 왼쪽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구축을 해두신 기존 화면이 있다라고 하시면 에이전트는 그 맥락을 그대로 가져가서 우측 화면처럼 좀 새로운 화면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스타일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탐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한테 이 기존 디자인을 좀 더 미니멀한 형태로 만들고 싶어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우측 이미지처럼 결과물을 만드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쿨톤, 웜톤으로 해줘, 뭐 파스텔 톤으로 해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 때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좌측에 있는 이 화면처럼 리스트 형태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기존 화면인데 여기서 다른 레이아웃이나 뭐 비대칭된 그런 그리드 구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프롬프트로 화면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컨텐츠를 또 추가를 할 건데 이걸 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에도 이제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 자산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CRM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제 에이전트에게 이 대시보드를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캔버스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화면을 손쉽게 빠르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레이아웃을 살짝만 좀 바꿔서 좀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줘 라고 할 때도 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완전히 다른 모드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실 때도 이제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의 원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구조나 스타일을 제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데모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런 피그마의 이런 에이전트 기능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을 좀 써보고 싶어 하시는지 좀 탐색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설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질문을 볼까요? 1번, 피그마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4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1번, 기존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화면 생성하기. 2번째, 다양한 디자인의 스타일 적용 및 변경하기. 3번째, UI 레이아웃 변경하기. 4번째, 기타. 기타는 이제 채팅창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화면 생성하기, 이 기능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 새로운 디자인을 그럼 가지고 어떻게 좀 만들어 보실 수 있는지를 좀 그러면 제가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데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온보딩 플로우 화면이 있는데요. 이제 이 화면을 제가 이제 금융 프로덕트 서비스라고 한번 예시를 가정을 해보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기존 디자인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좀 인터랙티브한 온보딩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우선 여기서 좀 참고할 수 있는 화면을 선택을 해서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측 패널에서 바로 추가를 하셔서 요청을 하셔도 되지만 제가 참고하고 싶은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면 그 프레임만 가지고 참조를 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선택을 하면 여기 우측에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제시한 디자인 참고해서 금융 플로우를 생성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채팅창이 보이실 거고 여기서 지금 채팅이 첫 번째 리스트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한 1, 2분 정도가 걸릴 수 있는데요. 이제 에이전트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좀 이 기능을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 캔버스 위에서 활용하실 때 좋은 점은 전체 디자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특정 디자인만 가지고 참고를 해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특정 화면 서브셋만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전부 다 보지 말고 이 화면만 가지고 봐줘라고 요청하시면 프롬프트가 더 집중해서 화면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다른 예시들을 가지고 좀 작동되는 동안에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 프롬프트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다른 지금 제가 프로필 화면을 하나 만든 예시가 있는데 이 화면을 참고를 해서 좀 새로운 타입의 뭔가 프로필 화면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적어놓은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가지고 기존의 프로필 화면에서 좀 차별화된 UI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UI를 또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채팅창을 보시면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에이전트가 백그라운드 안에서 좀 이렇게 우리 캔버스에서 다른 부분을 언제든지 또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디자인 작업을 또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또 바로 수정 작업을 진행하셔도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컬러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해보는 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디자인에서 UI의 전체적인 구조나 레이아웃은 유지를 하되 좀 전체적으로 웜한 톤이 많으니까 쿨톤을 좀 많이 적용을 한 그런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제가 복사를 더 해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새로운 타입의 화면이 또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앞에 온보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화면이 하나 추가가 된 게 보이실 텐데 여기서 레퍼런스를 확인을 하고 어떤 몇 개의 스크린을 만들겠다 이렇게 좀 프롬프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똑같은 이 아까 쿨톤을 적용했던 화면에서 좀 세 가지의 다른 느낌의 스타일 시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동시에 요청을 해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잘 작용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완료된 것도 보여드리자면 똑같은 제가 프롬프트를 요청했던 예시인데요. 이렇게 실제로 여기서 연결되어 있던 화면의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적인 걸 잘 참고를 해서 온보딩 화면을 이렇게 만든 예시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인 기능을 또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프롬프트를 넣으실 때 채팅 말고도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채팅을 누르시면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시면 라이브러리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퍼블리시 해둔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셔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제가 또 토글을 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계속 연결을 할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추가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추가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퍼블리시에 추가 넣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참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지금 물음표로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에이전트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폰트가 아직 지금 미지원인 상태인데 진행을 하겠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프로필 화면이 완성이 되었는데 조금 더 다크하면서도 좀 더 새로운 뭔가 느낌의 UI가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보시면 채팅을 바로 이렇게 눌러서 확인도 하실 수가 있는데 다크 배경에다가 뭐 어떤 그리드 셋을 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실행 취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변경하고 싶은 부분도 세팅을 넣으시게 되면 계속 연결된 이 에이전트 안에서 계속 추가적인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지금 온보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새로운 느낌이 있긴 하네요. 기존의 방식이랑.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온보딩이 지금 아마 이게 스플래시 화면인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완료된 것들은 이렇게 뜨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완료된 화면으로 보여드리자면 지금 아까 3가지 제가 타입의 시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을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이제 쿨톤에 대해서도 이렇게 쿨한 색깔을 적용한 UI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 작업들을 일일이 하실 필요 없이 빠르게 에이전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제 우리가 선정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방식이 아니라 에이전트로 초기 단계에서 좀 수많은 방향성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결과가 나왔네요. 이렇게 좀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단계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크플로우로는 피드백을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이런 다양한 방향성을 탐색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2번째 워크플로우로는 이제 이 실무자분들이 이제 AI 피드백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이 디자인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또 검토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 피그마 프롬프트를 통해서 에이전트에게 내 디자인에 대해서 피드백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에이전트를 우리 회사의 디자인 시스템의 규칙들이나 일반적인 UX의 그런 일관성 패턴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는 팀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시게 되면 이 좌측 패널에서 이제 구체적인 UI, UX에 대한 제안들이나 옵션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안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결론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팀원분들과 이 디자인 리뷰를 하시면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시게 되는데 이 코멘트가 사실 굉장히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보기가 굉장히 번거로우실 텐데요. 이럴 때 프레임을 다 선택을 하셔서 이 에이전트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코멘트를 다 확인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이 어떤 코멘트 내용들이 있는지 분류를 해주고 또 요약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디자인에게 곧바로 반영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에이전트한테 직접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실제 사용자로서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뭐 휴리스틱 평가나 접근성 검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봐야 될 내용들이 많고 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에이전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검증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작업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내용들이 좀 AI를 가지고 좀 다양하게 관점을 확인을 해보고 또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인데요. 여기서 이 과정을 좀 실제로 데모로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지 한번 폴로 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또 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방금 이제 그 수영님께서 피드백 요약 기능 너무 좋은데요? 라고도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피그마 에이전트로부터 어떤 종류의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가요? 1번 베스트 프랙티스 추천, 2번 탐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방향성 제안, 3번 코멘트 요약 및 다음 단계 제안, 4번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디자인 크리틱 파트너 역할, 5번째 기타 채팅창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크리틱이 굉장히 네, 많네요.
디자인 크리틱 파트너 역할, 요 부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탐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방향성 제안,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채팅창에도 1번, 4번 많이 답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데모를 또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좀 많이 여쭤보신 부분들을 가지고 또 데모로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또 새로운 화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해볼 작업은 이 웹사이트에서 특정 섹션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 피그마 에이전트한테 어떻게 이 영역을 좀 바꿔보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프롬프트를 요청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 상황, 지금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된 기능이 3가지로 정리된 섹션이 있는데, 여기서 업데이트가 지금은 3개지만 5개가 됐을 땐 좀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채팅을 통해서 업데이트 사항이 넘어갔을 때 이 섹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을 해줘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요청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바로 아웃풋이 만들어지진 않고 에이전트 안에서 좀 이런 텍스트 기반으로 내용들이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확인을 하고 있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또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가지 옵션을 제안해 줄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탭 필터 바를 추가를 하는 걸 가장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이든지 아니면 캐러셀이나 슬라이드를 전환하는 방식, 타임라인을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는, 그게 아마 히스토리 강조에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되게 굉장히 많은 조합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제 추천안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면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안을 테스트를 해본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5개가 넘어가는 경우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할 것 같고, 실제로 에이전트가 만든 UI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넘어가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넘어가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필터 칩을 넣어서 지금 어떤 내 뉴 기능을 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UI로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UI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안에 대해서 팀원분들과 논의를 하시면서 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시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같은 서비스에서 이 서비스를 좀 홈페이지에서 좀 소개하는 그런 랜딩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딩 페이지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경쟁사 대비 이 서비스가 좀 핵심 기능을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UI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뭐 기능들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제가 똑같이 프롬프트를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 추천을 해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꼭 이런 화면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영업팀이 이 플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트라이얼 신청을 하는 이런 거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좀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이것들을 이제 영업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할 때도 피드백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디자인을 좀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플랜이 나와 있는 화면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면 전환을 했을 때 가장 이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디자인 피드백과 개선점을 만들어줘라고 또 새롭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뭐 영업팀이든 뭐 이거 보고해야 하는 그런 팀원분들한테도 이제 어떤 피드백이 나올지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도 있고, 에이전트 의견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디자인 생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프로 플랜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제안을 이렇게 받았을 때 실제로 제안 받은 것 중에서 실제 디자인을 적용을 한 예시들도 옆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영업 관점, PM 관점, 디자인 관점에서의 피드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에이전트가 추천해줬던 예시안인데요. 이때 실제 사용자분들의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 플랜이 왜 좋은지를 좀 강조하는 그런 UI를 만들기도 하고, 이 프로 플랜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표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 피드백을 가지고 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는 코멘트를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예시로 하나 가져온 거는 똑같은 온보딩 화면을 가지고 작업자분마다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작업된 부분들에 대해서 유저분들이 피드백을 남기시게 될 겁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남기신 피드백을 그러면 이걸 다 모아서 한번 요약을 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도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프레임을 이렇게 쫙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코멘트로 남겨진 피드백을 요약해줘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채팅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채팅 진행 중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캔버스 위에서 뭐 이런 텍스트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피드백들이 남겨져 있을 때 어떤 것들이 긍정 피드백이고 부정 피드백이고 또 어떤 것들이 좀 더 좋은 피드백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드백 요약을 하고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겨둔 피드백도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럼 다른 작업들 한번 슬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화면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 섹션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 이렇게 다른 기업 대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화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있다,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완료가 됐고, 지금 여기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좋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보더나 필 대비 강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솎아서 또 제안을 활용을 하셔도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워크플로우로 넘어가서 또 새로운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워크플로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피그마 에이전트가 이제 이 단순 반복 업무를 좀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폰트 같은 걸 변경하실 때 원래 기존 작업에선 일일이 폰트를 변경하시는 작업이 필요했다라고 하신다면 이 에이전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한 번에 이 수많은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폰트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좀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존의 수많은 카드나 리스트 형태들을 한 번에 추가를 할 때에도 에이전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현실적인 모의 데이터를 넣으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될 때에도 이 컨텐츠를 어떻게 좀 배치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에이전트로 빠르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케이스를 살펴봤을 때에는 이제 디자인의 적용되어 있는 모든 컬러들을 한 번에 추출을 해서 베리어블로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컬러들을 하나하나 추출을 하고 또 컬렉션을 나누고 또 네이밍 규칙도 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요. 이 에이전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 과정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작업 효율화에서는 이런 컴포넌트 활용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 칩을 컴포넌트를 한 번에 좀 비활성화된 상태의 컴포넌트 인스턴스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도 이렇게 요청하실 수가 있고, 컴포넌트 배치도 일일이 막 테스트 해보실 필요 없이 프롬프트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컴포넌트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이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자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있거나 좀 문서화를 하고 계시는 이제 조직에서 좀 좋은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컴포넌트의 가이드라인 문서를 좀 만드는 작업이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작업을 에이전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 컴포넌트에 들어있는 다양한 프로퍼티나
이런 요소들을 직접 문서에 기록을 다 해주고 또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1차적인 초안을 가지고 디자인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계속 정리를 하시고 수정하는 작업을 이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데모로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포넌트를 제가 버튼 컴포넌트를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상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를 또 선택을 하셔서 똑같이 프롬프트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이 프롬프트로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사실 이제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컴포넌트별로 이런 어떤 베리어블이 있고 어떤 용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 뭐 스펙이라에 대한 가이드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 아니면 뭐 두동도 사례가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에도 그걸 프롬프트에 넣으셔서 작업을 요청해 주시면 프롬프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예시로 한번 보자면 디자인을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의 프레임만 가져왔지만 굉장히 수만 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레디어스 값을 한 번 다 없애는 작업은 꽤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 프레임이 다 한 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다 선택을 하셔서 에이전트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경을 모두 제거해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적용된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수작업에 대해서 뭔가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피그마 에이전트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체 크기별로 있는 값들 추출을 해서 베리어블에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서체 크기 값을 추출해서 변수 컬렉션에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변수에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변수가 등록됐을 때는 여기서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서 이제 에이전트가 컬렉션을 만들고 변수 베리어블 값을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벌써 이 레디어스 값이 없어진 UI가 완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442개의 이런 반경을 모두 0으로 제거를 했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가이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똑같이 완성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텍스트 베리어블에도 지금 어떤 용도에서 쓰고 있고 어떤 요소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뭐 라지, 미디엄, 스몰 사이즈별로 또 어떤 게 있고 스테이트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안을 만들 때 가장 빠르게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성된 화면이 지금 베리어블도 다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타이프 스케일을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이즈별로 이렇게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뭐 타이포가 아니더라도 뭐 색상이든 여러 가지 이제 변수 값을 정의를 하실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반복 작업을 단순화하실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흥미로웠던 기능인데요. 이제 이 화면을 제가 에이전트로 만든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원하는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화면을 만들었고 여기서 금액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디자인 베리에이션을 에이전트를 활용을 했는데요. 에이전트가 이 컴포넌트 칩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컴포넌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디자인 시스템 안에는 이 컴포넌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인 그냥 프레임 상태로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형태에서 좀 저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칩을 컴포넌트로 만들고 이 컴포넌트 인스턴스를 적용한 화면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요청을 해보면 이게 정말 굉장히 번거로우면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된다라는 것은 에이전트에게 화면 선택을 해서 지금 컴포넌트가 적용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 라고도 요청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제가 이 디자인 시스템 체다라고 하는 걸 연결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컴포넌트나 베리어블 값을 이제 멘션으로 선택을 하셔서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숫자를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숫자를 넣는 그 키패드 UI가 지금 빠진 상태인데요. 여기서 프롬프트를 가지고
멘션을 해서 넘패드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숫자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키패드 UI를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컴포넌트 작업도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컴포넌트 생성이 완료가 되면 이 컴포넌트를 아마 라이브러리로 옮기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컴포넌트 인스턴스도 이렇게 잘 적용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컴포넌트를 적용하면도 제가 예시로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컴포넌트 넘패드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인스턴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화면을 생성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정말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작업하는 관점에서 매우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외부 라이브러리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을 컨텍스트를 계속 연결해 주시게 되면 좀 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오늘 보여드린 건 굉장히 간단한 데모들이고, 이제 여러분들 현업에서 좀 필요한 워크플로우에 맞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아마 이렇게 보셨다시피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피그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AI가 화면을 전환을 해서 써야 할 때 별개의 독립된 툴로 쓰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AI 도구들이 완벽하게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피그마 디자인, 메이크 이런 툴을 오가는 사이에서도 그 맥락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프로토타입 도구인 이제 메이크와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좀 활용하실 수가 있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워크플로우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메이크로 만들기 전에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온보딩 화면 플로우들인데요. 이걸 가지고 메이크로 보통 작업을 하시게 되면 디자인을 선택하셔서 메이크로 전송하셔서 만드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만들었던 메이크 화면인데요. 보시면 동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랙션까지 반영한 메이크 아웃풋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 생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유하기를 누르셔서 링크를 복사하셔서 디자인 프레임에 이렇게 첨부를 하게 되면 인베드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 메이크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하셨을 때 이 단순히 멈춰있는 화면이 아니라 메이크의 장점인 그 동적인 프로토타입을 여기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른 작업자분들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에이전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총 5가지의 화면이 나와 있는데, 가장 앞에 보여질 이제 로딩 스피너 화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도 여기 프롬프트로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인베드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온보딩 화면으로 인되는 화면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요청해서 나왔던 결과물인데요. 이제 이 로고 밑에 이런 스피너 아이콘이 돌아가고 있는 화면을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이 온보딩 플로우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이크와 이제 디자인 에이전트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이 좀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제 이 메이크랑 이제 에이전트 차이점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목적으로 작업하느냐의 차이인 거고, 이제 좀 인터랙션이 풍부한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메이크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드시면 되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오셔서 디자인을 고도화하시거나 지금처럼 인베드를 하셔서 추가적인 플로우를 넣으실 때에는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서 혹시 완성된 결과물이 뒤에 나오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MCP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MCP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을 코드로 전달하거나 코드에서 디자인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 에이전트를 가지고 디자인 단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고도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크로 피그마에서 지금 작업한 화면, 이 화면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MCP를 가져가셔서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실 때에는 여기서 코드를 이제 잠시만요. 링크를 복사하셔서 이제 커서나 이런 ID 툴로 첨부를 하셔서 메이크 MCP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피그마에서 저는 지금 이 메이크를 피그마 MCP 서버를 이 커서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설정 과정을 보여드리자면 설정 탭에서 지금 MCP 툴로 들어가셔서 연결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이 MCP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 디자인 시스템의 스타일 컴포넌트 사용해서 디자인을 구현해줘라고 요청을 하면 되고, 이 디자인 안에 아까 제가 복사한 화면을 프레임을 넣으시면 되고, 디자인 시스템도 여기서 링크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MCP가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의 피그마 캔버스에서 만드신 디자인 컨텍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코드 커넥트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신 디자인 시스템의 이 컴포넌트 요소들이 실제 이 프로덕션 코드로 매핑하는 작업을 하시려면은 코드 커넥트라는 기능이 꼭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커넥트가 되어야지 MCP가 이 컴포넌트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AI가 생성한 이런 코드 스니펫이 아니라 이 실제 코드를 가지고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자인과 빌드 단계에서 좀 원활한 워크 프로세스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성된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똑같이 요청을 했던 화면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 디자인을 첨부를 하고 이렇게 이 디자인 시스템을 읽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디자인 화면들을 읽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들을 읽고 이제 피그마 MCP가 가지고 있는 이런 툴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다 보면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실제 아까 봤던 그 피그마에서 하던 화면을 실제로 구현을 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완성된 이후에 이 디자인을 다시 피그마로 프레임을 가져오고 싶으실 때에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로 이제 프롬프트로 요청해 주시면은 이 use 피그마라고 하는 MCP 툴을 활용하셔서 이 디자인을 그대로 프레임이 살아있는 형태로 피그마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연결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시면서 디자이너분들과 개발자분들이 동일한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의 루프 안에서 긴밀하게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드가 바뀌면 또 디자인도 업데이트를 하고, 디자인이 바뀌면 피그마 에이전트로 또 코드 싱크도 맞추고, 이런 좀 엔드-투-엔드 작업 방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데모였고요.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들 향후 이제 이 피그마에 대한 로드맵과 좀 유용한 리소스들에 대해서 올리브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정연님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정연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연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새 업데이트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곧 출시될 기능인데요. 앞으로는 피그마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방식과 톤 앤 매너를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직접 커스텀할 수 있게 됩니다.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내릴 때마다 매번 팀의 고유한 컨텍스트나 규칙을 추가로 인풋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그마는 기술 스택의 퍼포먼스를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생성하는 모든 컴포넌트와 화면들이 여러분이 구축해둔 고유의 디자인 시스템 규칙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그 기반으로 고충실도의 정교한 화면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볼 만한 리소스들이 있는데요. 저희 블로그, 쇼컷 혹은 커뮤니티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시 폴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귀사의 팀, 피그마 도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네, 이 질문은 저희가 이제 웨비나 끝나고 혹시 기업에서 저희와 당근소프트 혹은 피그마와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담당자 연락을 받고 싶어요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요, 괜찮습니다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Q&A인데요. 이제 많이 기다리셨던 Q&A 시간입니다. 오늘 세션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 줌 하단에 Q&A 버튼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들을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고 정현님이 답변 주시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현님, 첫 번째 질문은 AI 도구, 지금 메이크도 있고 AI 에이전트도 있고 MCP도 있는데요. 각각의 강점과 각각이 어떤 유즈 케이스로 쓰는 게 좀 이상적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피그마 캔버스 안에서 직접 동작한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뭐 컴포넌트나 토큰이나 뭐 이런 표준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탐색이나 좀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안에서 되게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동적인 인터랙션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코드 구현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에이전트 안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가지고 캔버스 안에서 디자인을 고도화를 하시고 메이크를 가지고 이걸 동작하는 화면으로 또 구현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CP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제 기존의 프로덕션 이 코드 베이스를 디자인 시스템 맞게 확장을 했을 때 코드 커넥트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컴포넌트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코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해당 디자인 파일에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에이전트와의 채팅 히스토리가 공개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음. 에이전트 채팅 히스토리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지금 프라이빗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용자분들한테 표시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에이전트가 만든 결과물은 다른 그 파일 안에 편집 권한이 있는 분들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또 많이 주시는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피그마 MCP 관련된 그 질문입니다. 피그마 MCP를 사용할 때 디자인 시스템 파일과 실제 디자인 화면 파일이 반드시 같은 파일 내에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파일이 분리되어 있어도 모든 변수와 컴포넌트를 정확하게 불러올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정확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MCP 쓰실 때 꼭 디자인 파일하고 작업 파일이 꼭 같으실 필요는 없고 이제 MCP가 링크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이제 프레임이나 레이어 링크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에 넣으시면 MCP가 그 노드 아이디를 추출을 해서 디자인 컨텍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MCP도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 잘 활용을 하실수록 디자인과 코드에 이제 양쪽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코드 커넥트 작업이 되어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파일 상관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 커넥트 작업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좀 네, 코드 번거롭겠지만. 커넥트.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 좀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코드 기반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질문인데요. 어떤 종류의 워크플로우가 피그마 에이전트 처리에 더 적합하고 어떤 작업이 메이크에 더 잘 맞나요? 이 둘의 차이점이 좀 헷갈리는데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에이전트와 메이크가 서로 어떻게 같이 활용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에이전트는 이제 디자인 캔버스에서 작업을 하면서 좀 이런 디자인적인 워크플로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메이크는 프로토타입으로 또 생성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두 가지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캔버스 작업은 피그마 에이전트에서 하시고, 또 코드를 뭐 캔버스로 가져오거나 디자인을 코드로 되돌릴 때는 MCP 서버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보자면, 피그마는 이 디자인 캔버스에서 작업을 하든 코드 에디터에 있든 이런 디테일이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라운드 트리핑 워크플로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Q&A, 오늘 참여자분들이 Q&A에 이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정현님께서도 이 중에서 그 질문 하나 픽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당장 사용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쓸 수 있냐라는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5월 20일에 이 기능을 발표를 했고 클로즈드 베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현재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대략 6월 말 정도에 전체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오픈 베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베타 기간에는 따로 과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AI 크레딧을 쓰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금을 하지는 않습니다. 피그마 AI 에이전트 기능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베타 기간 동안에 마음껏 AI 에이전트를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님 혹시 질문 하나 픽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질문 중에 이제 AI 에이전트 피드백 기준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피드백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에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 설정을 해서 이런 이런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영업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예정인데 어떤 피드백이 나올지 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프롬프팅을 해주시면 그 기준에 맞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답변을 시간상 못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골라서 앞으로 슬라이드에 업데이트를 해서 배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남겨주시지 않았는데 추가로 또 나도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figma@당근소프트.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당근소프트의 피그마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서베이인데요. 이제 2분 남아서 빨리 할게요. 자, 1분 정도 시간 내주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근 소프트에서 100여 분께 투썸플레이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 답변 바탕으로 다음에 더 나은 웨비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세션 녹화본은 등록 시 입력해 주신 메일로 추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추후 당근소프트 블로그를 통해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슬라이드로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figma.com 요거 슬래시 이벤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기능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community@figma.com으로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3일부터 6월 25일에 피그마의 연례 행사인 컴피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니 이 링크에서 등록하셔가지고 새로 나오는 기능들이나 고객사들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딱 이제 1분 남았네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현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 녹화본은 등록하신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또 주변 분들, 회사 분들하고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